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 황문선입니다. 기초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중에서 기술을 구분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료부터 제품까지 중간에 성형 공정, 생산 공정이 있는데 그 각 단계에 따른 기술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론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큰 영향을 미쳐서 제품에 어떤 요인이 발생한다,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원료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꾸로 제품과 성형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원료를 추적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성형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즉, 세 가지 정도로 큰 틀을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원료에 해당하는 원료 기술. 여기는 이제 기초 원료가 있고 처방 원료가 있는데, 기초 원료는 이제 베이스 폴리올, 이제 주로 합성, 이제 석유화학 원료, 제조 메이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첨가제나 촉매, 뭐 정포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시스템 하우스, 즉 원료 제조사가 구매를 해서 연구소에서 처방을 해서 개발을 해서 블렌디드 폴리올, 시스템 폴리올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소시아네이트 하나, 그 다음에 폴리올 하나,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진 원료, 이거를 처방 원료, 포뮬레이티드 또는 시스템 폴리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기초 원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기초 원료들을 이것저것 섞었을 때 조성물에 대한 노하우, 어떤 비율로 섞고 어떤 종류가 섞이고 이런 것들이 원료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원료 회사에서 제조가 되어 가지고 성형 회사, 생산 회사에 공급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형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원료죠. 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에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성형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성형 기술은 뭐 연속 배치 생산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발포도 있고 무발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식 방식, 습식 방식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 있고요. 현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이것들은 다 조건입니다. 조건들은 원료에 제한을 주게 되는 거죠. 제한. 네. 원료가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 기술을 잘 알아야 원료 기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형 기술 모르고 원료만 따지면 그건 한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제품을 응용하는 거. 그게 이제 제품 기술이죠. 제품 기술은 없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굳이 만든다 치면은 응용 기술입니다. 응용 기술. 그러니까 각종 응용 분야에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이제 2차 가공 또는 3차 가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개발. 이렇게 되죠.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거. 옛날에는 스폰지를 이렇게 이제 그 옷 같은데 이렇게 뽕으로 넣었는데 지금 이제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에도 많이 들어가죠. 옛날에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스폰지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용도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용도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제품이 어떻게 활용될지 제품 기술이 되는 거죠. 즉, 자, 원료 기술이 있고 성형 기술이 있고 제품 응용 기술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생산 기술이란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위키 사전에 이렇게 됩니다. 산업 내부에서 더 큰 효용과 가치를 얻기 위해 재료의 형태, 상호관계, 이것 따위를 변화시키는 기술적 방법이다. 여기 기술 들어가죠. 기술적 방법입니다. 즉 생산 기술이란 기술적 방법인데 재료가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용과 가치를 얻기 위한 거고,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제품. 자, 재료에서 형상, 형태, 상호관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재료의 형상. 제가 그래서 폴리우레탄 재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폴리우레탄 원료 기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핵심은 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영어로 face죠. PHASE, face, 상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상호관계, 그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상호관계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믹싱이죠, 믹싱. 반응 경화형 수지이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이 반응 경화형 수지이기 때문에 둘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폴리올 속에는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의 상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장 하나에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식도인데요. 연속 생산 라인의 모식도입니다. 생산 기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선키스트 머시너리에서 가져왔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자, 이쪽에 원료 라인, 원료가 보관되어 있고, 이쪽에 발포 공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컨베이어 벨트고, 여기에 이제 베이킹이죠. 베이킹. 빵을 굽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 처리고요. 커팅 뒤에 이제 제품 처리가 이건 이제 그 작업자의 동선이라든지 스페이스, 그 다음에 제품의 보관 관리 해당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부터는 점점 이제 생산에 대한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라인 스피드랄지, 뭐 토출량, 그 다음에 토출 장치, 기계들. 여기에 이제 발포기, 조합, 고압, 성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료 워킹 탱크가 있고, 워킹 탱크 전 단계에 이제 여기 5개 탱크도 있을 수 있고, 5개 탱크에서 중간에 서비스 탱크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원료를 관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 기술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다 해당하는 거고요. 정확히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원료가 우리한테 공장에 딱 도착해서 내가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필요한 기술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걸 더 확장해서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원료의 조성이 뭔지까지 조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관할은 여기지만 이 밖의 범위도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흐름에서 원료 기술이 있고 생산 기술이 있고 제품 기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정리하면 원료 처방 기술이 되고요. 생산 성형 기술이 되고요. 제품 응용 기술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원료 기술이 원료 처방 기술 이외에도 기초 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것도 기술이 되는 거고요. 생산 기술도 마찬가지죠. 생산 기술도 생산 설비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공장의 입지라든지 공장의 배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제품의 용도 개발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의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회사에서 관리자로 성장해 갈 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꼭 그 용도로만 쓰여야 되냐, 그거 말고 추가적인 용도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면서부터 좀 더 유능한 어떤 관리자 직급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기가 과장 이상이다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가를 짚어봐야 돼요. 즉, 내가 발포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원료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집어넣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휘발유가 들어가는지 경유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술이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남이 가진 것도 흡수를 해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원료회사가도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제품 응용 분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확장시켜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 생기면 즉 문제가 발생하면 주 원인과 부원인을 구별을 해야 돼요. 복합적인 원인들 이 기술에 해당해서 복합적인 제품 생산 원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함정이에요. 주 원인이 있고 부원인이 있는데 부원인은 수십 개가 될 수 있는데 주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할 기술과 내가 못 가진 것 그거를 잘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원료부터 제품까지 어떤 기술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